눈보라가 사람을 잡아먹던 그 밤, 12살짜리 아이는 제 목숨보다 먼저 남의 숨을 붙잡았습니다. 산짐승도 굴로 숨고 나무들마저 얼어붙어 신음하던 강원도 깊은 산속. 하얗게 미친 듯 휘날리는 눈발 사이로 철이는 문득 사람 발자국이 아닌 끌리다만 자국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흔적이 아니라 어디론가 질질 끌려와 버려진 흔적이었지요. 그 자국은 절벽 아래 움푹 패인 바위 틈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춥다. 오늘은 나뭇가지라도 좀 많이 주워가야 하는데. 철이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몸을 웅크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12살이라 하나 강원도 산골의 겨울 앞에서 아이란 말은 별 소용이 없었지요.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칠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도리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서 누더기 적삼 위에 아버지가 남긴 낡은 두루마기 한 벌을 겹쳐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발에는 집신 대신 해진 버선을 여러 겹 감고 있었지만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철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아궁이에 넣을 마른 솔가지라도 구해가지 못하면 산 중턱 초가집은 사람 살 집이 아니라 얼음굴이 되고 말 터였으니까요. 철이는 원래부터 산속에 혼자 살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새 해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었고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손맛 좋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집은 가난했어도 저녁이면 아버지가 산에서 가져온 들나물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고 어머니는 작은 상 앞에 철이를 앉혀놓고 밥이 식는다, 어서 먹어라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겨울 산길보다 더 가파른 법이라 어느 해 늦가을 아버지는 절벽 끝에 핀 귀한 약초를 캐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 데다 겨울 초입에 열병까지 겹쳤지만 집안에 남은 것은 장작 몇 단과 거친 보리쌀 한 취박뿐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약 한 첩 지을 돈도 없었습니다. 철이는 밤새 어머니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고 손을 붙들고 울었지만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철이만 두고 간다. 추운 방에서 혼자 자지 마라. 사람을 원망하며 살지 마라. 그 말 몇 마디만 남긴 채 아버지를 따라가 버렸지요. 그때부터 산 중턱의 낡은 초가집에는 12살도 되지 않은 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다며 쌀겨를 좀 던져주고 동냥하듯 남은 국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세월이 한 철, 두 철 흘러가자 사람들의 연민도 바람 빠진 부직갱이처럼 식어갔습니다. 불쌍한 건 알겠는데 남의 식솔까지 거둘 형편이 누가 되겠느냐. 재수없게 어린 것 혼자 남은 집에 자꾸 드나들면 애기 낀다더라. 산비탈 초가집 아래를 지나며 그런 말을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철이는 처음에는 서러워 울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배를 불려주지 않고 서러움은 장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예전에 알려준 대로 산나물을 캐고 도토리를 주워 말리고 가을이면 돌배 몇 알과 머루를 땅에 묻어 겨울 양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해진 약초책 몇 장을 밤마다 들여다보며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다 읽을 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잎의 모양과 뿌리의 냄새, 줄기의 빛깔만으로도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지요. 그렇게 철이는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니 차라리 굶어 죽지 않는 법을 몸으로 배우며 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바리로 버텨도 겨울은 해마다 더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그날 밤 같은 폭설은 산짐승도 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빛이 수상하더니 해가 기울 무렵부터 눈발이 굵어졌고 저녁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뒤집히며 앞도 보이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철이는 그래도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바람이 거세서 마른 나무를 충분히 주워두지 못했던 탓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올랐던 산길이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의 열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 우는 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스쳐 지나간 것이 처음에는 눈보라가 바위를 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옮기자 분명 사람 숨이 끊어질 듯한 가는 신음이 들렸지요. 철이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산짐승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잠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밤중에 남의 일에 엮였다가 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또 한 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약했지만 분명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철이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비탈길을 헤치고 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치는 절벽 아래로 몸을 낮추며 소리나는 쪽을 향해 다가갔지요. 그리고 바위 틈 아래에서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철이는 허겁지겁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과 뒤엉켜 있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위 틈을 허우적이다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차림새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 산속에서 할머니는 신발도 없이 버선발이었습니다. 아니, 버선이라고 해도 이미 흙과 피와 눈물에 젖어 형태만 겨우 남은 것이었지요. 철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할머니를 데려와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발끝은 얼음장 같았고 버선을 벗겨보니 동상으로 퉁퉁 부어 보랏빛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처럼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이 할머니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철이가 몸을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눈꺼풀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아이는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업고 가자니 몸집이 너무 컸고 안고 가자니 절벽과 눈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해도 자기까지 이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어린 가슴이 먼저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해야 해. 나라도 살려야 해. 철이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눈을 밀어가며 주변의 넝쿨과 가는 나무 껍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늘어진 넝쿨을 잡아당기고 마른 나무 껍질을 벗기고 굵은 가지 두어 개를 엮어 썰매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솜씨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겨우 12살짜리 아이가 눈보라 속에서 급히 만드는 것이니 엉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할머니 몸을 질질 끌지 않고 얹어놓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철이는 마침내 바닥이 넓은 썰매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몸을 들다가 함께 눈밭에 나뒹굴었고 또 한 번은 할머니의 축 늘어진 팔이 바위에 부딪힐까 겁이나 눈물을 머금고 움직였지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제게 말하며 끝내 할머니를 썰매 위에 눕혔습니다. 끙, 철이는 정넝쿨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몸집보다 큰 짐을 끄는 어린 소 같았습니다. 발을 떼면 썰매는 움직였고 발이 미끄러지면 아이와 할머니는 함께 뒤로 밀려났습니다. 눈길은 가팔랐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넝쿨은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을 벗겨냈고 피가 배어나온 손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철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집까지 가면 된다. 아궁이에 불만 지피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산 중턱 우리 집이다. 그 말 하나만 붙들고 눈길을 끌고 또 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오자 저 멀리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눈에 파묻혀 거의 기울어가는 초가집. 그럼에도 철이가 돌아갈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울듯이 웃었습니다. 다 왔다. 할머니, 다 왔어요. 문을 발로 밀어 열고 썰매를 안으로 들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바람 부는 산 아래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철이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방바닥에 눕히고 곧장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아껴두었던 마른 솔가지와 나뭇잎을 쓸어넣고 부싯돌을 쳤습니다. 몇 번이나 불씨가 죽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았어도 연기에 눈물이 줄줄 흘러도 그는 끝내 불을 살려냈습니다. 솔가지에 불꽃이 번지자 방 안에 조금씩 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그 열기가 아까울까봐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젖은 버선을 벗기고 얼어붙은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제발요. 아무도 없는 산속 초가집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붙들고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문짝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작은 아이의 손이 늙은 사람의 얼어붙은 발을 살려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끝나면 철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눈 속에서 주워온 이 낯선 할머니 한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궁이의 불이 밤새도록 꺼질 듯 이어지며 방 안을 겨우 따뜻하게 지키고 있을 때 철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넉넉쿨에 긁혀 피가 굳어 붙어 있었고 젖은 버선은 이미 얼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아픔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숨이 아직도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철이는 다시 몸을 앞으로 숙여 할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처럼 돌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입김을 불어넣고 또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아나세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기도처럼 계속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산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지붕은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삐걱거렸고 문틈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궁이의 불은 조금씩 방 안의 공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장작을 조금 더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일어나자 방 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도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철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 방금 움직인 것이 맞는가? 아이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죽은 사람처럼 굳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의 입술 사이에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이는 그 자리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아이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이는 급히 방 구석으로 가 작은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도토리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며칠 동안 나눠 먹어야 할 양식이었지만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솥에 물을 조금 붓고 도토리 가루를 풀어 약한 죽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철이는 나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머리를 받쳐 조금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드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끝에 죽을 조금 묻혀 입술에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자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죽 한 방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이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꽃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방 안을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벽, 그리고 바로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어린 얼굴.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처럼 약했습니다. 철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의심, 그리고 깊은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철이에요. 철이는 조금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깨진 항아리, 여기저기 찢어진 이불. 그 모든 것이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의 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너 혼자 사느냐? 네.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철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어딘가 낯익은 빛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염병이 돌던 해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린 손자가 열에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철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 참 맛있구나. 무엇이요? 도토리 죽이에요. 철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가난한데도 자기 먹을 것까지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이야. 네. 너는 왜 나를 살렸느냐? 철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 철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그냥이라니.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요. 사람인데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버려졌던 늙은 생명이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손에 붙들려 다시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가집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산을 때리고 있었고 초가집은 여전히 낡고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아침이 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래 살아온 아이에게 눈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눈속을 헤치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겨울 산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사이를 살피고 눈을 발로 걷어내며 땅을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눈 밑에 숨어있던 마른 풀뿌리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얼어붙어 있던 작은 버섯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겠다. 철이는 바구니에 그것들을 담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따뜻한 아궁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철이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버섯도 찾았어요. 할머니는
아이가 가져온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풀뿌리와 작은 버섯 몇 개. 그것은 부잣집 식탁에 올라갈 음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눈속을 헤치며 모은 하루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손놀림은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수없이 다뤄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철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버섯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철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버섯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그대로 먹으면 배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섯을 잘게 찢어 솥에 넣고 풀뿌리와 함께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철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냄새가 어제보다 더 좋아요.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먹어도 된다. 철이는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겨우 움직이던 할머니가 이제는 마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이는 장작을 패고 있었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아직 어린아이 같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손놀림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고르는 눈, 나무를 쪼개는 방향, 그리고 손을 다치지 않으려고 힘을 조절하는 모습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이야. 네, 할머니. 너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약초라. 철이는 장작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산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풀 이름도 조금 알아요. 아이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풀은 배 아플 때 먹는 거래요. 그리고 저건 상처에 붙이면 피가 멈춘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가 단순한 산골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은 풀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땅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궁궐의 내 의원 마루에서 밤새도록 약재를 다루던 날들, 수많은 환자의 맥을 짚으며 생사를 가르던 시간들, 그 기억이 지금 이 산속 초가집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참 묘하구나. 철이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겨울 산 속에는 좀처럼 사람 발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아마 나무꾼일 거예요.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것이다. 그 발걸음은 나무꾼의 발걸음이 아니다. 잠시 뒤 바람을 타고 더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철이는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과거가 천천히 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눈 위를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까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산에는 가끔 나무꾼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 들리는 발걸음은 그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철이는 장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눈빛은 이미 산 아래쪽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 섞여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이는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혹시 길 잃은 사람일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이야. 네, 할머니. 잠시만 집 안에 있어라. 왜요? 할머니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내 말대로 하거라. 철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는 장작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슬쩍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툼한 속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장서서 올라오고 있었고 뒤에 있던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나무꾼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마당 앞까지 올라온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산다고 들었다. 안에 누구 있느냐? 철이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늙은이 하나만 산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마당도 초가집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자세는 이상하게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아이 하나 못 보았소? 아이요. 그렇소. 12살쯤 되는 아이인데 약초를 캐며 산다더군. 철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왜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모른다. 사내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 위에는 분명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흔적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례했소. 사내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사라지는 발걸음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마루 위의 눈이 흩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일 것이다.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사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단지 낯선 사람을 만난 것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발걸음이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밤 이후 처음으로 과거의 냄새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버섯 국물 진짜 맛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이 찾아올게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설령 과거가 다시 찾아온다 해도 이번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끝에 서서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산의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발걸음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산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산속 초가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할머니의 눈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철이는 그런 변화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찾고 낮에는 장작을 모았으며 해가 기울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산길에는 겨울과 봄이 뒤섞인 냄새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작은 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른 낙엽을 걷어내자 흙 속에서 가느다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준 약초였습니다. 철이는 조심스럽게 그 뿌리를 캐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사람의 신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산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눈 녹은 길가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은 흙과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가 흔들어 보았지만 사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산속에서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올라왔던 사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철이는 힘을 모아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받쳐 천천히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초가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철이가 사내를 부축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산 아래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데려오너라. 철이는 사내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사내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맥을 짚었습니다. 방 안은 잠시 숨소리만 흐르는 조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철이는 긴장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철이야, 네, 물을 끓여라. 그리고 마당 뒤쪽에 있는 쑥을 조금 가져오너라. 철이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사이로 돋아난 쑥을 한 움큼 뜯어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쑥을 잘게 찢어 뜨거운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을 적셔 사내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뒤 사내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죽을 운명은 아니다. 철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았던 얼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사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의 눈꺼풀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 멈췄습니다. 사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제 집이에요.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서 제가 데려왔어요.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역시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 사이에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녹아내리는 눈물이 작은 물줄기를 만들며 산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용히 알리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뜬 뒤로 초갓집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철이는 그저 사람 하나를 살렸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할머니와 사내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맥 위에 닿자마자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맥이 약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누워있어라. 지금 몸을 움직이면 기운이 더 빠진다. 사내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투가 평범한 산속 노인의 말투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철이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물 끓였어요. 잘했다. 철이야, 그 물에 조금 전에 캐온 뿌리를 넣어라. 철이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소단에 뿌리를 넣자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을 붙잡는 약이다. 잠시 뒤 할머니는 약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 몸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뒤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 풀린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신세를 졌군. 철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철이에요. 산에서 약초를 캐요. 철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의원이시여? 철이는 그 질문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을 뿐이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산속 초갓집의 노파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뒤 철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왜 산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사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었다.
사람을요. 그래. 사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다. 철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속에서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철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다시 할머니에게 닿았습니다. 노인장, 혹시 이 근처에서 낯선 노파를 본 적이 있소? 철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철이는 그 손짓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늙은이들이 많다. 어떤 늙은이를 찾는 것이냐? 사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던 의녀였다. 오래전에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굳었습니다. 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세상에 많다. 오래된 이야기를 찾으려면 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묻기 어렵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사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약 기운이 몸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녹아내린 눈물이 작은 물길을 만들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산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 초가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녹아내린 눈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낮 동안의 일로 피곤했는지 방 한쪽에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약 기운 덕분인지 숨결은 조금 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깊이 잠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장,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내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 사내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겠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오래전에 궁궐에서 의수를 하던 사람이요. 사람들은 그녀를 신의 손이라 불렀지. 병든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던 아이의 숨을 붙잡아 놓는 손이었다고들 했소. 할머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남편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사람들은 여러 말을 했소. 어떤 이는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도둑을 맞고 산에서 죽었다고 했지.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소.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소.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이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아궁이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긴 복도,
밤마다 켜지던 등불,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와 절박한 눈빛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노인장,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소? 장현심이라는 사람이요. 그 이름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는 것이냐?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사람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빚이냐? 사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렸소. 그때 나는 어린 병졸이었고 그 사람은 궁궐의 의원이었지. 모두가 포기한 병이었는데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소. 사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소.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은 사라졌소.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했소.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갚지 못하는 은혜도 있는 법이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도 살아있는 법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걱정도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사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요. 설령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말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산을 올라왔던 낯선 발걸음들.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진실이 이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산 위에 희미한 새벽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초가집 안에는 아직 조용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붉은 숲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루에 앉아 산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내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현심이라는 이름, 궁궐의 의원, 그리고 사라진 사람.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초가집에서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산속에 사는 늙은 노파와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내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가누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산 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인장 덕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새들이 조금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이냐? 어젯밤 노인장께서 약을 다리는 손을 보았소. 그리고 맥을 짚는 모습도 보았소. 그건 평범한 산속 노인의 솜씨가 아니었소. 사내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노인장은 대체 누구시오? 질문은 조용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속에 사는 늙은이일 뿐이다. 사내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인을 의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까. 그 말이 끝나자 마루 아래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이가 잠에서 깨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사내는 그 웃음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처음 만난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철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내려가야 해요. 산길은 낮에 내려가야 안전하거든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초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집, 마른 장작더미, 작은 약초 바구니,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아이와 노파. 그 풍경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동전이었습니다. 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길에서 얻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목숨 같은 것이었어. 오늘부터는 네 것이다. 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받아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사내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더더욱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법이다. 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두어라. 아이는 조심스럽게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겠소. 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 조심하세요. 사내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내려가다 말고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집 마루 위에는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의 옷자락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어지는 산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결국 다시 이 산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산길 아래로 사라진 뒤에도 철이는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녹아내린 눈물이 작은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방금 받은 동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자 동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묘하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품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참 이상한 사람이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산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마당에 서 있던 사내의 눈빛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찾던 무언가를 거의 발견할 뻔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산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눈이 많이 녹아서 약초가 보일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네. 철이는 바구니를 들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익숙했습니다. 오래 산을 다닌 아이답게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고 바위 위를 넘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땅 위에는 작은 초록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무릎을 꿇고 땅을 살폈습니다. 낙엽을 살짝 치우자 작은 잎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캐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이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 뒤 산길 아래쪽에서 세 사람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이는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초가집까지 올라왔던 그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눈빛도 전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분명히 그 아이가 산다고 했다. 다른 사내가 낮게 웃었습니다. 산속 거지 꼬마 하나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철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작은 발자국이다. 사내들의 시선이 바위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이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산 위에 마른 낙엽들이 한꺼번에 흩어졌습니다. 사내들은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뒤로 움직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조금씩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를 따라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계속 산을 내려갔습니다. 초가집이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한참 뒤 마당이 보였을 때 아이는 거의 달리듯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철이는 숨을 헐떡이며 마루 앞에 멈췄습니다. 산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에 집에 올라왔던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셋이 아니라 더 많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낯선 발걸음의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찾아왔구나. 철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늙은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많은 사람의 생사를 판단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눈 녹은 흙을 밟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낮게 주고받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철이는 마루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구니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철이야,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뒤쪽 산길로 내려가거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나는 여기 있겠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그러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네가 움직여야 한다. 철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사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철이야, 가거라.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철이는 뒤쪽 산길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만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산을 다닌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몇 번 뒤돌아보았지만 할머니는 마루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할머니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 있었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꼬마는 어디 있지?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사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우리는 그 아이를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사내의 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으러 왔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래 찾았다. 장현심. 그 이름이 마당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름이구나.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궁궐에서 사라진 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어떤 이는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도망쳤다고 했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내의 뒤에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마당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게 해주겠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잃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손이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거기다, 저 집이다. 철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눈빛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내들은 빠르게 산 위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뒤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철이가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다. 마을 사람들은 상황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사람들이 내려간 뒤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네가 오늘 나를 살렸다. 아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네가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을 것이다. 철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줬잖아요. 저는 그냥 갚은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산 위에는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숨겨두었던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산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미 과거보다 더 깊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초가집 처마를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조용히 끝을 맺는 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